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 습관 러닝 레터 배우러와 제 108호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행복한 부부는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잘 푼다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셨습니까? 결혼하셨으면 몇 년쯤 되셨을까요?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엄청 오래됐지요. 결혼 생활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예, 부부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가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 생활 오래 하셨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기가 좀 막 그래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40년이나 살았다는 사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행복은 그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행복한 경험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결혼을 하는 것은 대체로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정신이 마비가 된다 할까? 한눈이 멀어진다고 뭐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생리적인 변화가 생겨서 그러는데요. 소위 사랑의 호르몬, 각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 페닐에틸라민 이런 게 이제 다량으로 분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좋게만 보고 장점만 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르몬 분비도 시간이 지나면 좀 약화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년 반, 어떤 사람은 이제 2년 이렇게 되면은 길게는 부터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이 사랑의 호르몬 효과가 떨어지고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지요. 냉정하게 사람을 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모든 습관이 그렇고 뭐 미워 죽겠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이혼한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게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호르몬 도파민의 분비량은 떨어지지만 그 대신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의 분비량은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은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주는 것이지만 옥시토신은 사람 관계를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운정 고운정 다시 말하면 우정이랄까 또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는 모성이랄까 이런 것에 기초가 되는 호르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처음 결합할 때는 사랑의 호르몬 도파민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행복을 가꾸는 것은 옥시토신이다, 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가 잘 사는 사람들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오래 산다 그래요. 수명도 오래 간다고 그럽니다. 연구를 해보면은 불행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35%나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평균 수명도 4년이나 짧다 그러네요. 그만큼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병도 많이 걸리고 수명도 단축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에 사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부부가 늦게까지 또 살아야 됩니다. 늦게까지 사는 이 삶을 정말 은은하게 모닥불처럼 따뜻하게 가꿔서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생활을 정말 과학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이 연구를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존 고트만이라고 또 가트만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존 고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워싱턴 대학 교수신데요. 이분은 실제로 간단한 그 원룸 아파트를 만들어서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것을 주말에 관찰하고 대화를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사람은 행복한가, 어떤 사람은 이혼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무려 뭐 500상 이상을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책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분의 책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지표들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거는 몇 년 안에 이 부부는 이혼할 것이다 이런 걸 예측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간단히 한 5분만 부부들이 대화하는 걸 보더라도 예측이 가능하다. 91%로 이 부부는 이혼하겠구나 아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러네요. 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보여주고 또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핵심만 추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부 생활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합이 척척 들어맞는 100% 완벽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투만이 조사한 500여 쌍의 부부 모두도 갈등을 이만큼 크게 안고 살더라는 거지요. 문제는 이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행복한 부부하고 불행한 부부는 다르다는 거죠. 행복한 부부는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란 남자, 여자, 남자는 원래부터 다른 것이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이다. 달라서 충돌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너무 심하게 충돌하지 않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하게 다루고 혹시 터지더라도 그것을 꿰매고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혼하는 부부, 불행한 부부는 갈등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됐건 우리는 같아야 된다.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어른들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집을 마련하고 생활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서도 인테리어 뭐 하나 갖추는 거, 침대를 하나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같아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예. 갈등은 부부 사이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걸 없애려고 하니까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부부는 작은 차이를 조금 큰 싸움으로 만들고 그것을 더 큰 갈등으로 만들고 부부뿐만 아니고 가문끼리 싸움을 만들고 자식들도 편가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대화를 관찰해 보면은 문제가 있는 부부들은 일단 첫 마디가 비난이에요. 그런 다음에 모욕을 줍니다. 비난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나쁘게 막 얘기하는 것이죠. 모욕은 인격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죠. 처가를 욕한다거나 또는 시댁을 부모들을 욕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은 수용하지 않고 변명이나 자기 방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만나고 도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행복한 부부, 이혼한 부부의 차이는 구체적으로는 대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말을 들어보면은 이분들은 곧 이혼할 사람들이다. 언젠가는 머지않아 이혼할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오래 가겠구나. 갈등이 비록 많지만 가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게 많지만 이분들은 오래 갈 거다. 그 오래 갈 거는 단서는 어디에 있느냐? 대화에 있다는 것이죠. 같은 얘기를 해도 존중하는 투로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해도
유머로 극복하려고 그러고, 뭔가 충돌이 생긴 이후에도 그 충돌을 다독거릴 수 있도록 상대의 기분을 좀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화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부간의 운전 습관의 차이가 있다고 합시다. 남편이 운전을 좀 급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자분께서는 좀 얌전히 잘 몰고 갔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이렇게 거칠게 몰면 좀 불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싸움이 되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왜 남편이 이렇게 급하게 모는가? 이렇게 천천히 대화를 해보면은,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아침에 출근시켜 주는데 급하게 운전하는 이유가, 여자분이 준비를 늦게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몰았다 그러면 원인 제공을 부인이 했기 때문에, 부인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 천천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해결을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운전하나 시간이 많은 낮에 저녁에 운전하나 항상 급하게 운전한다든지, 운전만 급한 것이 아니고 밥도 급하게 먹고 다른 것도 급하게 한다면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인정을 해줘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하는 건 참 너무 좋아요. 또 나한테 그런 도움이 되고 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애도 타고 가족들이 다 탔으니까 조금 천천히 운전할 수가 있겠죠. 운전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 성격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심각한 갈등들은요,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부부가 종교가 다를 경우죠. 말하자면 부인께서는 카톨릭 신자고 남편은 종교가 없다. 둘이 각각 따로 산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떤 종교를 갖게 할 것이냐,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부인께서는 카톨릭 신자로 만들고 싶고 세례도 받게 하고 싶고 이럴 거 아니에요. 남편께서는 그런 거 싫어하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되고 갈등이 커지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이혼까지도 가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분위기 좋은 때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해야 돼요. 부인이 왜 카톨릭 신자가 됐는지, 아이에게 왜 카톨릭을 전수를 하고 싶은지, 부인의 나름대로의 과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때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극복하게 되는데, 아이에게도 그런 경험을 주고 싶다. 남편은 왜 종교를 안 갖게 됐냐? 아이가 자유롭게 자라야 되지 않느냐? 종교라는 것도 구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는 그런 구속을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타협안을, 아니면 또 멋있는 제3의 안이 있으면 이걸 찾아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존중해 준 가운데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날 대화가 끝이 안 나고 또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서로 맛있는 것을 또 사주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또 만들고, 천천히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부부 생활은 감성지능이 필요한 감성 노동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이런 마음이 들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이 감성지능 아니겠습니까? 네. 한 단계 높은 부부 생활을 하려면은요, 부부가 꿈이 뭔지 이해를 하고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상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함께 사는 부부 생활이 뭔가 뿌듯한 의미를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께서 어떤 꿈을 꾸시는지 알고 계세요? 예. 우리 집사람은 많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해주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부부생활, 우리 가정생활의 꿈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충분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뒷받침을 제가 해주고 있죠. 저희 꿈은 뭐겠어요? 저희 꿈은 어디까지나 제가 직장생활을 잘 마치고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또 저의 꿈을 위해서 또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그 꿈이 뭔가를 알아보는 대화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참 부부생활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좀 따뜻하게 펼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호 원장의 좌우지간 이혼에 다다르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대화의 첫 마디를 좋지 않게 한다. 존 고트만의 얘기인데요.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는 첫 마디부터 따뜻한 대화로 낮은 목소리로 시작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고 많은 강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연말 특별 강연, 특별 수업도 있고 그리고 특별 공연도 있습니다. 우리 학습관의 공연은 학습을 위한 공연입니다. 단지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배움이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